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슈만 쏙쏙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항마력이 많이 딸린다고들 하잖아요.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가 상당한 자애를, 그 뭐라 그러죠? 나르시즘. 아니, 뭐라 나르시즘, 그러잖아요. 자아도취. 뭐라 그러죠? 자기애. 네. 자기애가 워낙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 자기가 네. 좀 근거가 있으면 이제 그런데 근거가 없는 자기애는 사실 나르시즘에 가깝죠. 네. 나르시즘과 또 네. 자기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서서히 항마력에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유진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핵심 이슈 쏙쏙 뽑아 상큼하게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상급자는 빼셨네요. 자, 유진 아나운서님 얘기하기 전에 뭐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제노포커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드렸었죠. 제노포커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네요, 그죠? 상한가에 도달하고 상한가 장대 양봉이- 잠겼어요. 와. 그냥 푹 잠겼습니다. 그 어머, 다음에 어떡해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게 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다시 어게인 코로나다 이 화상회의 맞습니다. 관련주 알서포트 바이오 알서포트도 오늘 적당하게 움직입니다. 뭐 조정 다 받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오늘 6% 오르고 있고 어제 이제 전일 이제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네. 이제 하이트론이었는데 하이트론 어제 많이 빠졌었죠. 빠져주면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이건 기회다. 예, 이건 기회다. 많이 빠져주면 이때 잘 네.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트론이 오늘 이제 또 9% 가까이 뭐 지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 어제도 반등이 왔지만 네. 저점에서 반등이 왔지만 오늘도 반등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저희가 말한 종목군에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빠져줬을 때 이게 네. 기회인지 아닌지를 잡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서 그리고 신문은 네. 절대 여러분들 배반 안 해요. 지금도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신문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신문 그 지면이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이 최근 다 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노포커스 말씀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렸던 게 제가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 비피도 네. 이런 종목군들 그 최근에 보면 비피도, 지노맨 컴퍼니 다 급등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등 나온 게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가 상한가에 지금 상한가에 진입한. 바로 간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네. 웰바이오텍이 뭐 작지만 떨어진 거에 비해 작지만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거 다시 기분을 극복 맑게 극복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 생기발랄 네. 나르시즘의 끝판왕 네. 나르시즘의 끝판왕 우리 유진의 나르시즘의 끝판왕 이유진. 저는 대표님도 인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을요? 저는 인정한 바가 없는데요. 사심으로 네.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충분히 걸로? 예뻐요. 우리 이유진 건 내가 안 예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극도의 나르시즘에 빠지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뭐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네. 보고 예. 끝까지 거기에 지금 그렇죠. 이제 끝까지 빠져들어가는 피지 않으시는 예. 지금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빠르게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대중문화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분야는 뮤지컬인데요. 뮤지컬 시장은 지난 2월 정부의 공연장 내 방역 지침 완화로 전체 좌석의 최대 70%까지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와중에도 살아나고 있는 이 공연계 호황에 전문가들은 보복 관람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 공연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게 이 공연장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키드의 부산 공연이요. 공연 예매자 중에
타 지역 거주자가 40%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제한된 해외여행의 욕구를 풀기 위한 부산 여행과 또 공연 관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 관객들의 욕구가 또 많았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또 뭐 팬덤을 보유한 스타들의 영향력도 한몫을 하죠. 메노프라만차의 조승우를 시작으로 또 이 위키드의 옥주연, 시카고의 티파니 영, 또 드라큘라의 김준수 등이 관람객을 끌어들였다는 업계 분석이 있네요. 또 내일부터는 당장 거리두기 완화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계, 전시회, 이런 이 문화계 등이 또 더 붐일 것 같은데 이런 공연계 호황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수혜를 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뭐 어찌됐든 그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있는 문화업계에 네. 찬물을 끼얹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어게인 코로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다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맞습니다. 즉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7월부터 완화하겠다고는 하나 지금 사실 오늘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커요.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여기서 풀면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에 대한 부분도 네.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뮤지컬 참 좋아해요. 뭐 맨 오브 라만차는 저는 이미 네. 봤습니다. 오, 정말요? 예. 조승우 씨, 특히 조승우 씨 나올 때를 봤어요. 씨. 예, 그러니까 맨 오브 라만차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돈키호테 얘기를 다룬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돈키호테 네. 얘기를 다룬 건데 이 조승우 씨가 주연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오. 이 뮤지컬 시간이 조금 맞아요. 배분을 잘못하면 잘못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 조승우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이제 조승우 씨 공연도 저는 다 관람을 했었고 뭐 뮤지컬계의 뭐 완전 이제 핫 이슈가 되는 분이죠. 옥주현 씨. 네. 옥주연 씨. 옥주현 씨 공연도 저는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조승우 씨보다는 옥주현 씨 쪽이 훨씬 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성 보컬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뭐 린, 오. 뭐 그다음에 블랙핑크. 예, 블랙핑크의 또 그래, 제니. 예. 제니 갈아탔어요. 이제 제니 안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럼요? 그럼 누구를 갈아타셨어요? 제 제니가 지드래곤과 만난다는 아, 얘기. 아, 그래요? 했군요. 우리 그래서 제니 씨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제니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느 멤버로 갈아타셨어요? 아니 아직은요. 아직 못 잡. 네. 원래 제가 이제 쉽게 바꾸는 남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정말요? 진심이신 거죠? 예, 진심이었어요. 오. 그래서 뭐 이런 어. 그 여성 보컬들의 어떤 활약이 돋보이는 이런 어. 것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 이게 지금 이제 진짜 하반기에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그것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야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돌아요. 수천만 지나가도. 스쳐만 가도 맞아요. 걸린다. 14초만 네, 네, 네. 머물러도. 그러니까요. 수천만 지나가도 걸리면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호흡기 어떤 호흡의 어떤 그런 것만 교환이 안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스쳐 지나가는 건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뭐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아니겠죠. 뭐 둘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스친다고 해가 걸리겠어요. 근데 네. 그건 아닐 텐데 그만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 벗는 순간 10몇 초 만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또 마스크가 굉장히 또 여름이라서 얇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가 붕 뜨는 마스크들도 많아요 요새. 네. 호흡하기 좀 좋으라고. 네, 숨쉬기 좋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옳은 판단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더 늘고 있다는 거. 이게 코로나 700명대면 백신이 뭐 소용없는 느낌이네요. 소용이 없다는 네.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이제 뮤지컬 그다음에 엔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
기사만 좋은 게 나을 뿐이지 이건 역으로 해석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결국은 하락하기 전에 네. 물량을 넘기기 위한 기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오. 이슈로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지금. 반대다. 이건 어찌됐든 코로나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피해주로 분류를, 아. 문화공연계는 무조건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맞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팬데믹 공포의 재엄습,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코로나 피해주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 노. 하겠습니다. 절대, 네. 절대 보지 말자, 지금. 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상반기 뮤지컬의 역대급 매출, 사실 이 기사는 저희가 역관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된다. 지금 현실은 어게인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위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뮤지컬 그리고 뭐 엔터 관련주 이런 거는 이런 좋은 어떤 기사가 나오는 건 결국 물량 넘기기 위한 그런 어떤 기사라는 그렇죠. 뭐 것도, 그리고 네. 시장에서도 봐도 네. 지금 명확하잖아요. 시젠이 지금 4% 오늘 오르고 있고. 와, 시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메가 MD 우리 그 지금 교육주 중에서는 제가 메가 MD를 꼽았잖아요. 추천해 주셨죠. 그 어제 이제 가장 강하게 어제 상승폭은 나왔어요. 근데 이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 15%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종가는 거의 1%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네. 오늘 또 몇 프로 공략하면 지금 6%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뭐 비상교육, 메가 MD, 메가 스터디,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 중에서는 메가 MD가 가장 세게 오르고 있어요. 역시. 그러니까 메가 MD를 우리가 딱 짚어드린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실적을 생각해 수반하는 보시고. 상승.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다시 좀 조심해야 될 시기. 네. 어게인 코로나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놓고 피해주 일단 피하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또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코로나 피해주를 알아봤다면 코로나 수혜주도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까 마스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좀 마스크 관련주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마스크는 뭐 네.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는 새로운 큰 모멘텀이 생긴 건 아니죠. 항상 그렇게 여전히 봐야 동행 되고 보이지. 지금은 백신하고 치료제에서 승부가 나올 거예요. 네, 이미 한 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백신 그리고 이제 어찌 되었건 다시 언택 될 거고 네. 다시 화상 뭐 그러니까 원격 수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들도 또 다시 나올 거고 맞습니다. 그죠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뭐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진단 키트가 동일하게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죠? 진단 그럼 키트. 진단 키트가 또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매출이니까. 그렇겠네요. 만약 예를 들면 저번에 썼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는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다가 돼버리면 네. 어떻게 되냐?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동안의 학습 효과는 무산이 되나요? 없어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때를 또 새로 만들어야 돼. 더 많은 숫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코로나도 공존하고 있고 코로나 델타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공존하고 있고 이런 그러면 이런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갈 때 코로나 훅 찌르고 코로나 델타 훅 찌르고 두 개를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겠어. 그러면 이제 매출은 또 새롭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러다면 이제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영광을 맛봤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다시 영광이, 예, 그렇죠. 영광을 근데 그 차지할 예전에 확률이- 영광까지 오겠나라는 것은 어디까지 저도 추측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측을 해보기는 그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해보는데 네. 모르죠. 이거는 뭐 100% 델타, 없으니까. 그렇죠. 델타에서 또 뭐 감마, 그죠? 뭐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 입실티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면 네. 그죠?
뭐 어떻게 넘어가면 뭐 말 수 없죠, 이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렸잖아요. 앞으로 코로나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맞는 것 감기처럼. 같다. 네, 네. 근데 코로나가 워낙 전파력도 높고 감기보다 더한 게 전파력도 높고 그다음에 워낙 전파력이 높으니까 치사율은 떨어진데 그 많이 전파된 데서의 치사율이니까 치사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통계를 보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코로나 3월 달부터 이제 그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3월부터 1년 가까이의 사망자 수가 전체 세계 인구의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도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 도시 하나가 그 뭐 원자 폭탄 맞아서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때 한 1년 가까이 수치가 200만인데 지금 약 한 4, 5개월 사이의 수치가 네. 200만이에요.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지금 합쳐서 총 4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4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사망을 했는데 네. 속도로 보면 지금 최근의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거죠. 200만과 200만에 그게 금방 도달했다는 거예요. 200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400만 정도면요. 뭐 조금 모자라는 그 서울 인구의 반이 죽었다고 봐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코로나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도 이제 사망하는 이런 기사들이 뜨다 보니까 이게 참 코로나로도 죽을 수가 있고 살겠다고 백신을 맞았다가도 멀쩡하게 사망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은 다시 어게인 코로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택트 네. 이 문화. 로봇 관련주도 이제 슬슬 다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은 미래 성장 가치도 있지만 네. 이 코로나 시대는 나는 되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로보스타, 로보티즈, 티로보틱스인데 네. 오늘 티로보틱스가 한 4% 오르고 있어요. 내가 이 티로보틱스 좋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로보티즈하고. 로봇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슬슬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잘 평이하게 지금 잘 만들어 놓고 건전한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상승을 착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네. 얼른 이제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빠르게 한번 관심 종목을 근데 담아주시면서 뭐 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 백스텝 밟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백스텝이었어요. 이러면서 이 좋은 자리에서 저는 말 문어크도 아니고 1, 2지 이러면서 이제 백스텝 밟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 삼으세요. 저를 보면서 위안 삼으세요. 야, 지가 진짜 잘났다 하면서 지도 백스텝 밟고 이러면서 멀씨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자괴감 가지지 마시고 저를 보면서 위안을 힐링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보시죠. 네, 좀 알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아니에요. 네. 네. 네, 두 번째도 호황 소식인데요. 올 상반기 미술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 지난 22일과 23일을 끝으로 서울 옥션과 K 옥션의 상반기 정기 경매가 마무리됐는데요. 두 회사 모두 낙찰 총액이 각각 654억 원, 61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이요. MZ세대의 편입인데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찾는 작가와 장르도 다변화됐기 때문에 침체기가 길었던 고미술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층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미술시장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흐름을 타서 유통업계가 미술 사업 확장에 또 나섰는데요. 롯데백화점은 30년 이상의 갤러리 운영 노하우를 살려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미술품 판매, 전시의 장을 펼칠 계획인데 특히 디지털 갤러리를 구축해서 백화점 앱 내에서 작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마트24는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아트테크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걸 보고요. 미술 작품 소유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런 이색적인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술품 수요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업 구조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왜 이런 투자 수요가 MZ 세대로까지 넓어졌는지 이걸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하면서, 이제 행복한 눈물. 맞아요. 네.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행복한 눈물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당시에 100억대가 채 안 됐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250억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이제 사실은 이런 문화 작품들이 왜 이렇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문화,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재테크의 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경매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이제 뭐 예능 프로에서인가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경실 씨가 그 개그우먼 이경실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조영남 씨 그 화투 작품을 산 게 있대요. 화투 작품. 네, 화투 작품. 그게 이제 본인이 직접 그린 게 아니고 이제 대리작이다 하고 대작이다 그러고 그때 소송도 했었지만 어찌됐든 조영남 씨 승소로 끝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예능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조영남 씨가 죽고 나야 이 금액이 그림값이 될 것 같다고. 예, 죽기만을 기다린다. 정말요? 그런 어떤 굉장한 속내를 또 드러내셨네요. 우픈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 즉 이게 이제 돈이 되고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재테크 시장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NFT라고 불리는 거 있죠. 네. 저번에 예전에 랜디 주커버가 와서 맞아요. 얘기했던 이 NFT 코인, 즉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대다수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네. 미술품, 오. 그다음에 노래, 맞아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즉 이제 하이브하고 또 그 랜디 주커버그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이 NFT로 어찌됐든 협력을 했다. 네. 이런 해외 기사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으로 갖고 또 NFT 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자 NFT 코인이 그럼 자 이렇게 보자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우리가 그냥 토큰은 그냥 코인들은 몰려서 생긴 시장이고 자 이게 행복한 눈물이라고 치자. 네. 이게 행복한 눈물입니다. 이 그림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그죠? 딱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경매가 250억이에요. 그죠? 250억어치 코인이 발행돼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500억이 되면요. 이 코인을 산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가치가 같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500억짜리 그림을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이걸 나눠가지고 갖고 있는 거니까. 코인으로 찢어갖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소유권을 찢어가지고 하면 엄청 복잡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거를 코인으로 딱 나눠서. 전환을 해서 나눠서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 이 그림이 올라갈수록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치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회사 하나의 주식을 나눠 갖는 그런 그 느낌이네요. 똑같은 느낌이죠. 그쵸. 근데 주식은 회사 경영진이 잘못하면 그림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 대체 불가 토큰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재테크 아. 수단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하이브에 그 지금 버터, 음. 그죠? 방탄소년단이 버터란 곡을 네. NFT 코인으로 발행을 했다 치자고요. 이 버터가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빌보드 계속 1위에 있을수록 버터의 값어치는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럼 그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요. 오. 이제 이해되시죠? 네. NFT 코인. 이해를 이렇게 하죠. 이해를 시켜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거를 막 어렵게. 뭐 온갖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아, 그러니까요. 온라이벌 뭐 이렇게 쫙 무슨 말이에요?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뭐든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이게 쫙 어떻게 찢어가지고 보세요? 그림을 찢어가지고 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네,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와. 이 소유권에 대한 가치를 네. 만약 이거를 예를 들어 그림을 어. 1,000만 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거 소유권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이 그림 팔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사인 받고 1,000만 명의 사인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림값은 올라갈 거예요. 왜? NFT가 되니까 더 몰림 현상이 맞아요. 생기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예요. 아,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당연히 이 경매 시장 좋을 것 같고, 어. 그죠? 경매 시장 당연히 좋겠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엔터, 이런 쪽에 뭐 엔터나 그림과 관련된 쪽은 또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코로나 확산이니까 이런 거와, 즉 NFT와 연관된 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연관되지 않은 것은 또 피해주로 봐야 되겠죠. 어. 그렇겠네요. NFT와 제가 코인이 많이 빠진다고 여러분들 막 걱정하고 있어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맞아요. 언젠가 올라올 수밖에는. 즉 막을 내야 막을 수 없는 시장은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다시 코인 가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네. 자, 이 그림 경매라든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 옥션이죠. 네. 오. K옥션, 서울옥션. 네. 그죠? 근데 이제 상장돼 있는 거 서울 옥션이니까. 네. 그죠? 서울 이렇게 보면 옥션. 서울 옥션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와.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거의 빠지질 않아요. 왜? 이런 NFT 시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경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토큰 발행되고 그 토큰의 소유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잊어먹을 거고 잊어먹게 되면 그 나머지 들고 있는 사람들 토큰 가격은 또 상승을 할 것이고 뭐 사람들이 안 잊어먹는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 뭐 백몇십 개인가 그거를 네. 미아코인이에요? 암호를 잃어버려서 못 찾는 사람이 정말요? 있다잖아요. 그거 찾아주면 살해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떡해. 세상에. 네, 살해 못해요. 이게 블록체인 방식은 찾기 힘들어요. 암호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아. 근데 사람들이 토큰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하잖아요. 지갑은 안 잊어버리려고 유럽 여행 갈 때 사람들이 배낭 앞으로 메고 막 이렇게 막 가죠. 저 그랬어요. 네, 토큰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토큰 지갑을 만든 적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잊어버리기 네. 쉽죠. 잊어버리기 쉽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잊어버린 사람 때문에 나머지 들고 있어서 야, 내 몫이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내 몫이 내렸다. 내 몫이 내렸다. 그렇잖아요. 네. 결국 다 맞아요. 지 거고 네. 다 죽이고 나서 그죠? 네. 그거잖아요. 네. 오. 야, 근데 그렇군요. 좀 이 너무 미술시장. 네. 고점은 아닌가요? 서울옥션?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 오른 걸로 경매 보이는데.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아. 맞아. 앞으로 지금 더 좋아질 수밖에 경매 없으니까. 경매 젊은이들도 참여한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금을 이제 젊은 층도 이북 그림 좀 상승 그리세요? 때문에 저요? 네. 저 미술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 진짜요? 한 장 좀 그려줘 봐요. 제가 그럼 이따가 대표님 초상화를 좀 그리고 진짜요? 남겨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고맙네. 캐리커처로. 네. 캐리커처 남겨드리고 갈게요. 이상하게 그려놓고 동그랗게 해놓고 점 콕 찍어놓고 가버리는 건 아니죠? 네, 남겨놓고 갈게요. 네. 아, 근데 저 좀 오늘 저녁에 궁금한 회식이 게,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서울옥션도 관련돼 있긴 하지만 미술 시장이 좀 너무 호황이 되면 주식 시장의 자금이 너무 유출되진 아니에요. 않을까 그런 그렇지 않아. 걱정이 있는데. 자, 본인 지금 미술품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저요? 네. 글쎄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사겠어요? 그래요? 저는 재미있게 참여는 해볼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냐?
지금은 뭐 투자할 돈도 모자라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뭔 미술품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미술품을 사요. 그런가요? 그 정도의 네, 호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은 저도 뭐 몇 개 좀 돈이 되는 미술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기 화백의 작품도 하나 가지고 있고. 오. 근데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오늘 사서 내일 다시 내놓을까?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술품 누가 그렇게 그쵸. 투자해요? 맞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늘 샀다가 헤어지기를 그렇게 빨리 바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과 만나자마자 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맞아. 그러네요. 긴 가치를 보고 같이 살아야 되는 미술품에 투자한다.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죄송합니다. 예. 저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아시겠죠?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세 번째 기사 보자고요. 네, 세 번째 알겠습니다. 이슈. 예. 네,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외산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한 이후에 한국 대형 게임이 유통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12월 서머너즈 워 이후에 외자 판호 발급에 한국 게임이 한 건씩 지속적으로 3회 연속 포함됐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판호를 받으면 중국 시장에 게임을 정식적으로 출시할 수 있고 유료화도 가능하게 되는데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연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관측됩니다. 근데 이 검은 사막이 PC 게임으로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모바일 게임만으로는 업계가 큰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게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게임주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예, 코로나 콘솔 이후에. 게임. 여기 앞에 계신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저분들 게임 안 해보는 게임이 없어요. 보니까 의문의 일패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도 하나의 코로나 수혜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게임주는. 네. 네. 제가 저분들 때문에 작년에 돈 엄청 버는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넥슨 넥슨 GT. 맞아요. 저분들이 워낙 카트라이더를 즐겨하고 있어서 정말요? 쉬는 시간만 가면 다 카트라이더 하고 있었어요. 카트라이더. 그래서 되겠다. 되겠다. 이건 되겠다.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넥슨 GT를 그때 7,000원대 사서 정말요? 그때 그게 2만 원까지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요? 2만 원을 팔지는 못했고 만 한 5천 원 이상 있으면 다 그래도 들어간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100% 100% 이상. 원대까지. 100% 빠르게 이상 상승했었어요. 빠르게 상승했어요. 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뭐 수혜주 피해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굿모닝 나우경제 그리고 이 나우경제 채널 잠시의 이제 휴식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아쉽고요. 많이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그리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네. 안녕은 영원한 영원한 헤어짐은 헤어짐은 네, 그 맞아요. 극도로 밝아요. 자, 앞으로의 그래서 계획, 네. 뭐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또 이 계통이 계속 있을 거고 주식 안 넣으면 어디 갔습니까? 계속 주식하겠지.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방송하던 그 이력이 있던 사람이 네. 방송 손에 놓으면 또 근질근질해요.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또 예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방송을 할 거고. 네. 근데 이제 당분간은 좀 휴식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방송을 하더라도 네. 적어도 아침 방송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죠. 새벽 6시에 나와야 되니까. 네. 진짜 그래요. 네, 그 전부터 막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 이거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외 경제 때부터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지금 1년 넘게를 뭐 어떻게 보면 아침 방송을 거의 해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침 방송하기 힘드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아침 방송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오후 방송하고 싶죠. 편하게. 그래 나와서 결과물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아침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또 정리해야 되고 네. 그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되고 음. 그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되고 그 지금 오늘도 알스포트 지금 이게 한 7% 오른 거 보니까 늦지 않았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이번 수혜주로 또 코로나 수혜주로 수익을 보기 좋은 시장이다. 이런 느낌. 이때 좀 떠나가서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네. 고기를 자꾸 다 갖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고기 그거 백날 갖다 줘봤자 그 고기가 맞는 고기인지 아닌 고기인지도 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고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막 잡고 보는 거지. 그죠? 근데 가능하면 좋은 고기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100%도 아니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 고기를 잡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오늘 낚시를 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이게 대세 하락장에서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잡는 기술들, 그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하면 네. 여러분들이 종목 몇 개 얻는 것보다 저는 훨씬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제가 뭐 유튜브로는 신문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끊기지 않고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신문. 계획들은 조금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접속들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요 지금 노란톡 여기에 QR코드 체크하시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네. 검색창에 예병군의 주술랭 가이드를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AS 해드리고 저는 또 AS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와, 끝까지 책임지시는. AS 끝까지 책임져 드릴 맞습니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 되니까 말까지 제대로 안 되네요. 네, 말을. 어찌됐든 너무나 감사했고 네. 그다음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유진 아나운서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대표님을 진짜 이 도라에몽이라고 또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한마디 이렇게 질문 한마디 딱 드리면 뭐든 술술술술 다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굿모닝 나우경제 TV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벨라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